LS산전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또 설치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LS산전 홈페이지입니다. lsis.com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화면을 첫 페이지에서 아래쪽으로 화면을 내려보시면 다운로드 자료실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자료실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검색어에 XP까지만 치고 검색을 하셔도 이렇게 XP 빌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선택을 하시면 XP 빌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이제 나오죠. 자, 이 XP 빌더를 클릭을 하시고 다운을 받겠습니다. XP 빌더 2.20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HMI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HMI 실습을 할 때 PLC도 간단하게 좀 작업을 해서 동시에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XG500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XG5000 이렇게 하고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XG5000 소프트웨어를 선택을 하시고 다운을 받습니다. 여기서 KR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국문 버전이고 EN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영문 버전이기 때문에 국문 버전으로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바로 exe 파일을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해서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클릭하고 지금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는 분들은 재설치를 하셔도 되고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바로 다음을 눌러서 설치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설치 과정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항목들 또 일반적인 그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처럼 디폴트 값으로 놓고 그냥 계속 다음을 눌러서 진행을 하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고 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화면은 장치 드라이버 마법사인데 여기서 또 그냥 이렇게 쭉 다음을 눌러서 진행을 하시고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면 마침 버튼을 누르면 설치가 이제 완료가 됩니다.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얘를 눌러서 다시 시작을 하셔도 되고 또 이후에 별도로 수동으로 다시 시작하시려면 아니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HMI 프로그램의 설치가 끝났고 이번에는 PLC 프로그램 XG5000의 프로그램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마침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설정하기 위해서 XG500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PLC 프로그램부터 환경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G5000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Yes 누르시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XG500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습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새 프로젝트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프로젝트 이름을 우리가 임의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테스트 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새 프로젝트 이름을 작성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이 저장되는 위치는 기본 경로를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CPU의 시리즈는 여러 종류의 CPU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임의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 현장 또 기관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XGB 시리즈를 사용하겠습니다. XGB 시리즈는 소형 컴팩트 타입의 PLC입니다. 그 다음에 CPU의 종류도 그 해당하는 시리즈 안에 또 여러 개의 시리즈가 있는데,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우리가 XGB XBC-H라고 하는 이 기본 모델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우리가 PLC 프로젝트를 처음 설정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I/O 파라미터 부분입니다. 자,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지금 현재 이 PLC의 입력과 출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설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모듈 부분을 이렇게 드롭다운 메뉴를 눌러 보시면 디지털 모듈, 그 다음에 입출력 모듈, 이렇게 여러 종류의 모듈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냥 DN-DP32H라고 하는 이 모델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입력 16점 그리고 출력 16점을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입니다.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입력은 지금 현재 P0부터 PF까지 이렇게 16점이 할당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 같은 경우는 P20번부터 PEF까지 마찬가지로 16점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PLC 입출력 어드레스가 입력은 P0부터 PF, 출력은 P20부터 PEF까지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혹시라도 이 XGB PLC에 대한 이 LS PLC에 대한 조금 더 추가적이고 상세한 어떤 정보를 원하신다면 해당하는 과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다시 뉴 프로그램 쪽으로 돌아간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접점과 코일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A 접점, 자, 이제 여기 밑에 단축키들도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PLC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가능하면 이런 단축키들을 좀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우선은 A 접점을 한번 클릭을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P20, 자, P20이 아니고 P0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 다음에 코일 기호를 클릭을 하시고 한번 또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는 P20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드레스를 직접 이용해서 이렇게 접점과 코일을 입력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P0에 연결된 스위치를 누르면 P20에 연결된 램프를 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가장 기본이 되는 예스 로직에 해당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우선은 가장 간단한 이
한 줄짜리 프로그램을 작성해 놓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시뮬레이션 환경으로 실행하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작성한 프로젝트를 한번 저장해 주시고 이 아이콘들 중에 시뮬레이터 시작 끝이라고 하는 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 XGSim이라고 하는 이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이 이렇게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이 창은 쓰기 창인데 실제로 우리가 하드웨어에 다운로드를 하기 위해서도 다운로드 버튼 눌렀을 때, 쓰기 버튼을 눌렀을 때 동일한 창이 나타납니다. 즉 지금은 이제 시뮬레이터 PLC가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다운로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쓰기를 정상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오고 확인을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 또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런 상태로 진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P0가 상태가 온이 된다면 P20이 온이 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뮬레이터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PLC부터 먼저 시뮬레이터를 실행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HMI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MI 프로젝트를 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XP 빌더라고 하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 선택하면서 생성할 것인가 열기를 할 것인가 이렇게 창이 나타납니다. 자, 현재는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생성 버튼을 눌러서 모델을 선택을 할 텐데 HMI 터치 패널도 여러 시리즈와 또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모델 XP 시리즈라고 하는 걸 한번 선택을 해 볼 거고요. 모델 쪽은 XP50TTA 이 모델을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XP50TTA가 어떤 규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8.4인치고 해상도는 640/480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HMI 터치 패널이 연결할 제어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LS 산전의 제품이기 때문에 LSIS에 이렇게 이제 제품으로 나와 있지만 이 제조사의 이 메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사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수많은 그 메이커들이 쭉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멘스라든가 또는 뭐 미쯔비시라든가 이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PLC의 메이커들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하는 PLC 메이커가 LS산전이 아닌 타 회사의 제품이라면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현재는 LSIS 그리고 그 LSIS에서도 여러 종류의 PLC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리스트에서 다시 또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앞선 실습에서 PLC의 종류를 XGB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XGB는 이렇게 이제 링크라고 하는 통신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별도의 232 또는 422, 485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 포트입니다. 그래서 이더넷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XGB 링크라고 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통신기기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서 상세한 사항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속성에 XGT 패널 설정에 결국 통신 설정과 관련된 부분이고 앞에서 우리가 선택했던 모델 시리즈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 속성에서 접속 방법이 뭔가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S232C를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포트는 COM2 포트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 기본 값으로 놓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하면 실제적으로는 이제 물리적인 연결이 잘 이루어져 있다면 연결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PLC 시뮬레이터 이용이라고 하는 이 옵션을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PLC 시뮬레이터 이용이라고 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실제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PLC 시뮬레이터에 연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마치고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할 실습은 뭐냐면 스위치를 통해서 PLC의 접점을 ON 시키는 그런 실습입니다. 그래서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제어의 기본이 되는 비트 형태의 그런 이제 제어 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도구 상자에 보시면 오브젝트 아래에 비트 스위치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 스위치를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화면상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스위치가 하나 나타나고 동시에 또 이 스위치의 속성이 자동으로 이렇게 떴습니다. 가장 먼저 해줘야 될 일은 이 스위치가 우리가 연결하는 PLC에 어떤 어드레스와 연결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 디바이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 입력해야 되는 것은 PLC가 사용하고 있는 접점의 어드레스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이 패드 숫자 키 또 패드를 이제 선택을 해보시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PLC가 LSIS, 즉 LS 탄전의 XGB라고 하는 PLC이기 때문에 이 PLC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의 종류들이 쭉 나타납니다. P 어드레스, M 어드레스, 뭐 T, C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선 P0라고 한번 해볼까요? P0 그리고 확인.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화면상에 있는 이 스위치, 비트 스위치를 클릭을 했을 때, 터치했을 때 P0라고 하는 접점이 이제 ON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작 형태인데 동작 형태에서는 이 스위치를 눌렀을 때 누를 때 ON 동작만 할 것인가 OFF 동작만 할 것인가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ON은 다른 말로 하면 set이라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OFF는 reset 명령에 해당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위치의 타입이 누를 때만 ON이 되는 타입입니다. 누를 때만 ON이 되는 타입. 그래서 스위치의 종류로 얘기하자면 복귀형 스위치를, 복귀형 푸시버튼 스위치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누를 때만 ON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속성을 선택을 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반전이라고 하는 속성은 한 번 누르면 ON이 되고 또 한 번 누르면 OFF가 되는, 이제 계속해서 한 번 누를 때마다 상태가 반전이 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반전 속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제 실제 스위치 중에 셀렉터 스위치라든가 토글 스위치와 같은 그런 형태가 바로 이런 반전 스위치의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작의 형태를 명확하게 어떤 타입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램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위치를 눌렀을 때 동시에 어떤 램프를 켜게끔 할 것인가, 즉 이렇게 이제 스위치 중에 램프가 같이 표시되는 그런 그 스위치들이 있는데 그런 조건들을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옵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그 외에 이제 다른 속성들을 좀 보면 표시 형태에서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지금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스위치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스위치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이 속성이 램프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스위치로 바꾸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스위치들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색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상도 지금 현재는 파란색 계열인데 빨간색 계열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색상이 다른 이런 스위치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쪽의 속성을 한번 보시게 되면, 문자는 이 스위치 상단에다가 어떤 문자를 나타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문자열 사용을 체크를 하고 여기에다가 PB1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PB1이라고 하는 이 문자는 현재 ON 상태에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프 상태에서는 지금 또 새롭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ON 상태에서 입력을 한 다음에 오프로 복사를 누르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글자의 속성, 문자의 속성을 다 같이 그대로 이제 오프 상태에도 동일하게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프로 복사하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확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입력한 문자열이 이렇게 이제 스위치 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글자 크기가 작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다시 한번 문자로 들어와서 크기를 크게, 또 문자 형식 좀 굵게, 그 다음에 수정을 했다면 다시 이것을 오프로 복사 한 번 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오프 상태에서도 이제 문자가 변경된 것을 이렇게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작성한 프로젝트를 한번 저장하고 또 시뮬레이션 모드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할 때 이렇게 하시고 지금 이거를 테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yes 하시고 실행을 할 때는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빨간색 아이콘이 있는데 이 빨간색 아이콘을 클릭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PLC 프로그램을 먼저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PLC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LC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HMI 프로그램 쪽에서 시뮬레이터를 이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터를 실행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거 동작되는 모습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PLC 프로그램과 함께 요 접점의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B1을 이렇게 클릭을 했는데 지금 현재 PLC 프로그램에서는 P0가 동작을 안 하고 있죠. 자, 이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그 PLC 접점의 어드레스가 P0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P0라고 하는 것은 실제 물리적인 입력 단자의 어드레스죠. 입력 포트의 어드레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 물리적인 어드레스가 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내가 이 스위치를 이용해서 강제로 온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오는 어떤 어드레스를 스위치로 1대1로 동일하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스위치와 같은 입력 또는 센서와 같은 입력을 상태를 내가 HMI에서 동일하게 구현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M0라고 하는 별도의 접점, 물론 이 어드레스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별도의 접점을 이렇게 OR 조건으로 걸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M0로 어드레스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터는 닫고 HMI 프로그램에서
P0 대신에 M0라고 하는 어드레스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시뮬레이터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푸시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M0의 접점이 ON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HMI를 통해서 PLC에 이렇게 이제 입력의 상태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력의 어드레스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입력 어드레스와 병렬로, 즉 OR 조건으로 이렇게 접점을 추가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램프 사용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상자에 보시면 오브젝트 아래 비트 램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트 램프. 그래서 비트 램프를 한번 클릭을 하시고 화면상에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램프의 모양이 나타나면서 비트 램프 속성이 이렇게 활성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입력에서와도 마찬가지지만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PLC에서 어떤 어드레스를 여기에 있는 램프에다가 나타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PLC 프로그램에서는 P20이라고 하는 코일을 ON을 시켰습니다. P20이라고 하는 코일은 PLC의 첫 번째 출력 어드레스입니다. 첫 번째 출력 어드레스. 그래서 그런 출력 어드레스를 여기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입력은 이렇게 직접 다이렉트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입력의 상태를 램프를 통해서 보는 것은 가능하지요. 즉 P0 또는 P1 이렇게 지금 현재 입력의 상태를 램프를 이용해서 보는 것은 이렇게 직접 어드레스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당하는 입력 어드레스를 직접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OR 조건으로 내부 메모리 접점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램프를 이용해서 출력 모니터링을 할 때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즉 내가 실제 PLC의 출력을 여기에서 P20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도 가능하고, 실제로 외부에 연결되어 있는 센서의 상태가 만약에 P0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센서의 상태를 램프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ON이 됐는지 OFF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출력 코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P20이라고 하는 어드레스를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시 부분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런 타입의 램프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램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그래픽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다양한 램프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에서는 스위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문자열 사용 옵션을 체크를 하게 되면 여기에 ON과 OFF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ON 상태일 때는 ON이라고 하고 OFF 상태일 때는 OFF라고 표시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서로 다르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사이즈도 조금 변경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클릭을 하시고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시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푸시 버튼을 눌렀을 때 M0가 ON이 되고 그 다음에 램프의 상태는 ON이 되죠. 왜냐하면 P22라고 하는 코일이 ON이 됐기 때문에 PB1을 눌렀을 때 이 램프의 상태도 동일하게 ON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PLC의 상태를 모니터링을 할 때는 이렇게 램프를 이용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